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여러분들, 범죄자가 죽었다고 일이 해결된 건 아닙니다. 범죄자 전두환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전두환의 나전 7기 장롱, 그 밖에 고가의 가구들이 시장에 풀렸다가요, MBC가 보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도를 하고 나니까 그 보도가 있고 난 이후에 이게 시장에서 자취를 쏙 감춰버려요. 자, 이 내용 어떤 소식인지 먼저 언론 보도를 먼저 보고 나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BC의 단독 뉴스죠. 나전 7기 장롱 다시 연희동으로 갔다. 국세청 검토를 착수했다. 라는 내용인데요. 1,000억 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값을 따지기도 어려운 고가의 이 가구들을 매물 시장에 내놨다라는 소식, 보도가 나간 이후에 그 전두환 일가 측에서 이 가구들을 도로 가져갔다라는 증언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무당국은 미납 세금 대신 가구를 거둬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1985년 공개 당시 시가는 3억 원인 이 나전 7기 자개장, 연희동 자택 응접실에서 30년 정도 쓰이던 이 자개장과 자개 가구들은요, 3년에서 4년 전쯤 중고시장에 나왔고요. MBC 보도 직후인 지난 주말에 다시 가져갔다라는 거죠. 가져간 이유는 업계 관계자가 얘기하기로는 가구 판매상이 보도 이후에 전두환 일가 측에 회수를 요구를 했고, 전두환 일가 측에서 가구를 가져간 것으로 안다. 가구의 판매 의뢰를 맡았던 판매상도 이 일에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가구를 돌려보냈다라는 것이죠. 국세청 관계자는 가구 계약서나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고 실소유주가 전두환으로 확인되면 추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 소유주를 확인해서 자개 가구들을 추징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고, 업계에서는 한 대기업이 이 가구들을 이래재단에 선물을 했고 1987년 재단에서 연희동 자택으로 옮겨졌다라고 알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두환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요, 그리고 이제 전두환으로부터 장남인 전제국으로 흘러들어간 전두환의 자금을 확인하게 되면 전두환과 그들 일가가 약속했던 추징금을 충분히 갚아낼 여력이 있을 텐데 이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죠. 시장에 풀어진 고가의 가구들은 그 중에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들은 고가의 자산품과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요. 전두환이 학살과 오공의 비리에 대한 그 책임으로 무기징역은 물론이고 2,205억 원 정도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던 것만 벌써 1997년의 일입니다. 그리고서 24년이 지나서 전두환이 내야 하는 추징금 약 970억 정도 상당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 다 합쳐보면 이제 1,000억 상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범죄자 전두환이 사망하기까지 전두환과 그 일가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그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던 두 차례 대표되는 사건이 있어요. 1988년에 전두환이 전재산 국가 헌납을 약속한 사기극이 그 첫 번째고요. 그리고 2013년 9월에 그 전두환의 아들인 전제국이 대국민 기자회견으로 국가 헌납을 약속했던 발언이 두 번째 사기극이었어요. 근데 역시나 이들은 말뿐이었고 추징금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뒤에서 오히려 재산을 증식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추징금을 낼 의지는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들 일가가 이제 경영하고 있던 그룹에서는요, 뭐 부당 내부 거래라든가 편법 상속 이런 의심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된 바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전두환 불법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느냐? 전두환의 그 삼형제 아들 중에서 큰아들인 앞서 말씀드렸던 전제국에게 대부분 흘러갔다라고 보는 것이 또 정설이고, 전제국은 이 재산을 발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출판사였던 시공사라는 이름의 출판사를 설립해서 재산을 불려갔죠. 그리고 시공사 아래에서 어떤 또 회사들이 있었습니까? 인쇄 회사인 북플러스, 유통회사라고 알려져 있는 리브로, 그리고 메비우스와 음악세계라는 출판사, 스타일가사와 지식채널, 그 문화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파프리카 미디어, 부동산 회사인 맥스코프, 이들이 모두 시공사 아래에서 수직 계열화되어가지고 운영이 됐고요. 범죄자 전두환의 그 자금이 축적되고 증식이 되어 갔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영권 이거 세습시키려고 얘네들 또 뭘 했습니까? 2018년에 지주회사던 시공사를 매각을 해요. 매각을 한 이후에 전제국이 70%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인쇄회사 북플러스를 그 시공사가 가지고 있던 그 지배구조 상위로 끌어올리죠. 그래서 북플러스가 지배구조를 꿰차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제국이 경영권 세습을 받아서 주물렀고, 그리고 또 이어서 저 말단에 있던 소규모 출판사인 음악세계를 그 당시 전제국의 아들인 전우석을 등기이사로 선임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음악세계에다가 부동산 임대, 뭐 분양, 주택건설 사업, 공연기획, 음악장비 렌탈, 저작권 사업, 뭐 있는 사업이란 사업은 다 때려넣고 사업을 이제 더 확장을 시켜서, 그러니까 전두환 그룹의 사실상 주축 사업의 내용들을 몰아넣고 확장시키고 주식회사로까지 등록을 시켜버렸죠. 그렇게 해서 또다시 북플러스보다 음악세계라는 것을 지배구조의 상위로 또 끌어올립니다. 이것이 3대까지 이어지는 세습의 과정으로 보여지는 대목들이었죠. 자,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정황도 있어요. 전제국이 공동 대표로 있던 북플러스라는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통해서의 2019년 한 해만 찍혔던 상품 매입이 2억 한 6천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음악 세계의 매출에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같은 해인 2019년 북플러스의 임대료 6억 4천만 원을 음악 세계에다가 지불을 해요. 근데 이게 이상한 점이 뭐냐? 그 건물을 음악 세계가 소유하고 있던 게 아니죠.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소유주가 전제국 개인이에요. 그런데 건물 소유주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음악 세계가 임대료를 받아가는 형태였다라는 점. 이 말인즉슨 증여세를 회피를 하기 위한 편법 상속이 임대료를 통해서 그리고 상품 매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래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드러났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은커녕 숨을 죽이면서 재산 증식을 해왔던 거고요. 더불어서 경영 세습과 재산 편법 상속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문화예술을 지원하겠다라는 목적으로 1985년에 이제 설립된 문화재단, 이게 전두환의 장인이 운영했던 재단일 거예요. 근데 그 재단을 이제 나중에 전제국이 또 물려받게 되는데 이 재단을 이용해서 이들 일가가 불법적으로 이것을 대부업을 해왔고요. 실제로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재단의 자금이 대부업을 통해서 불려지고 과거 이제 고깃집을 창업하는 비용으로 흘러들어간 정황도 포착이 된 바가 있어요. 한때 논란이 되었던 그 전두환 일가가 열었던 나르는 돼지라는 고깃집, 그 고깃집이죠. 자, 근데 최근에 나르는 돼지의 전신이었던 실버밸리라는 회사가 기존의 이 사진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행복한 과일 가게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열어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죠. 참고로 이 회사의 이 사진 또 누구냐 하면 또 전제국의 아들 뭐 전우석, 딸 전수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직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두환 일가는 24년째 내지 않았던 추징금에 대해서 검찰이 환수를 위해서 연희동을 공매로 이제 넘겼을 때 지들이 돈 못 내겠다고 소송을 벌인 바도 있었고요. 전두환의 아내는 5.18 책임에 대해서 정략적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한 적도 있고 2019년에 전두환 재판 출석을 앞두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두환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아버지라는 망언을 배설한 바도 있죠. 이들은 자신들의 잘잘못, 그러니까 자신들의 책임 그리고 문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41년간의 기다림 속에도 사죄 한 번 없던 전두환, 그 전두환의 죽음마저도 유죄라는 평가와 국민적 공부는 더 이상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민간인까지 학살했던 학살자 전두환은 그들의 일가의 전두환에 대한 찬양, 환수 조치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모습,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역사와 이 진실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죄할 그리고 책임질 그 어떠한 마음도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저 추징금이나, 그러니까 그 추징금이라고 하는 게 뭐 가족이라든가 타인에게 양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입을 조용히 다물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숨어들어서 전두환의 재산을 잘 흡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잘 증식하고 세습시키고 있는 거고요. 결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전두환의 고가의 가구와 이 장식품들이 시장에 나왔고 결국 판매업자에 의해서 그들 일가로 돌려보내졌다라고는 하지만 본질은 이게 아닙니다. 그들은 처분할 재산과 추징금을 낼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약속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죠.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이들의 인식 행태, 전두환이나 이들 일가나 이들이 다름없는 한 통속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전두환의 죽음이 결코 진실과 속죄의 마침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구독 눌러주신 분들까지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